우리 진짜 너무 대본 없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일단 인사 좀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대밥 두 번째 시간이에요. 아니 법대밥이라니까요. 내가 법대밥이라고 했어? 자, 오늘은 우리가 무슨 요리를 해보기로 지난번에 저희가 예고편에 드렸잖아요. 우리 김영미 변호사님이 그 무창포 네, 쭈꾸미로 요리하는 건데 제가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무창포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네, 서해? 굳이 서해죠. 우리 이 변호사. 충청도. 어느 지역? 충청도? 충청도. 어디 시? 보령? 보령. 네. 쭈꾸미가 있어요. 어쨌든. 낙지 같은데요? 거의 진짜 여기 원래 그 서해안의 쭈꾸미는 진짜 요만해요. 요만해가지고 진짜인데? 머리가 요만하고 다리 길이가 이만큼 해요. 아니 그래서 쭈꾸미는 작아서 쭈꾸미 아니에요? 이름이? 나는 그래서 쭈꾸만해서 쭈꾸마다고 이렇게 해서 쭈꾸미로 생각했거든. 근데 진짜 크네. 낙지랑 거의. 네, 오늘 맞아요. 무슨 요리 해주실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제가 거기 자주 가는데 거기 뭐 잘하냐면 쭈꾸미 샤브샤브하고 쭈꾸미 볶음을 되게 잘해요. 근데 쭈꾸미 샤브샤브를 먹으면 그냥 숙취 해소가 딱 되는 그런 느낌. 아 그래? 그래 다행히 제가 어저께 술 먹어가지고 그냥 지금도 머리가 너무 아파. 네, 그래서 오늘 딱 좋은 것 같아요. 하게 먹었나 봐요. 뭐하고 준비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 밑에는 백합인 것 같아요. 네, 백합하고 고기하고 쭈꾸미 썰어가지고 왔어요. 네. 이쪽을 향해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네요. 네. 개운하긴 하겠다. 국물이. 네, 샤브샤브니까 야채가 이제 사실은 또 다른 메인이죠. 저기 배추가 너무 예쁘게 좀 썰어져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누가 잘 썰었네요. 내가 손으로 아까 집어 뜯었어. 국물은 육수. 육수를 뽑아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샤브샤브는 육수가 제일 중요하죠. 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거 뭐 누구 레시피예요? 이거 사실은 저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오늘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음식은 많이 안 해봤지만 자칭 장금이 손이에요. 그래서 뭐만 하면 다 맛있어. 손만 대면 이 전라도 여자잖아요. 아 진짜? 하나 둘 셋 어떻게 뿅 할까? 우리 뭐 하나 정하자. 뿅 하는 거를 액션 하나 정할까? 하나 둘 셋 짠! 뭐 이렇게 네. 하나 둘 셋 뿅. 나 빨리 먹고 싶다. 근데 우리가 진짜 대밥을 이제 하는 동안에 이제 그릇도 사고 하나씩 그러면 우리 그릇은 구독자가 많이 나오면 우리 구독자 몇만 돌파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 사는 거야. 그릇 얼마나 하냐고. 우리 유튜브가 980 몇 명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1500 되면 우리가 그릇을 사는 거 접시를 사요. 접시. 예쁜 접시. 이게 오목한. 오목한 거. 이렇게 국물 떠먹을 수 있는 거. 좋아요. 그렇게. 뭐 넣어요? 지금 조개를 먼저 넣었어요. 조개가 국물이 우러나니까 푹 끓이면 조개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야채를 넣고 이 소고기를 넣는데 그냥 제 먹고 싶은 대로 넣는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네, 먹고 싶은 대로. 그리고 쭈꾸미는 명심할 게 오래 끓이면 질겨요. 그래서 샤브샤브이기 때문에 딱 익었다 생각하면 먹으면 돼요. 이것도 싱싱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샤브샤브 해장에도 좋겠다. 네, 해장용이에요. 해장에 진짜 좋겠다. 소스가 없네. 그냥 먹어요. 그냥. 나는 국물부터 한번 먹어. 국물도 먹을. 국물을 어떻게 만들어요? 국물이요? 근데 우리 약간 이거 정말 대학교 때 MT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멸치 막 해먹는 것 같아. 네, 멸치 넣어서 우리고 그 다음에 마늘도 넣고 그 다음에 간장도 좀 넣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국물이 맑으니까. 근데 조금 더 우려나면 좋겠다. 아직은 약간 맛이 안 된 것 같아. 여러 모든 죄의 경우에 허위로 고소하면 무고로 고소당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특별히 성범죄에 대한 무고가 건이 얼마인지에 대한 통계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그 연구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무고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 기사 나온 거 보면은 그 피해자들이 예를 들어서 무고로 이렇게 되어 드는 이유가 보통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이 지금 성폭력 피해 사건을 8년 정도 네, 그 정도 했죠. 했잖아. 그러면 그걸 이렇게 쭉 거의 진행을 이쪽. 해보면 어떤 경우에 무고라고 많이 상대방이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증거가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진술만 있고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약간 해석에 따라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예를 들자면 좀 각색해서 말을 할게요. 어떤 남성이 여성하고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신체 부위를 만져서 추행을 했다라고 이제 추행으로 강제 추행으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남성은 나는 만진 적이 없다라고 끝까지 아예 주장을 사실 하고 자체를 부인을 하는 거예요. 만진 적이 없다. 여성은 아니다. 분명히 내 몸을 만졌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뭐 CCTV도 없고 다른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근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다 거짓말 탐지기를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피해자는 거짓이 나오고 그 가해자라는 사람이 진실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근데 피해자는 정말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저는 그 피해자를 믿었죠. 근데 기계는 또 그렇게 반대로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나온 상황에서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무시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증거는 될 수가 없지만 그렇죠. 증거 능력은 무시하기도 또 없지만 어렵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거짓말 탐지기 결과에 따라서 결국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혐의하고 그걸 신고했던 그 피해자를 오히려 무고로 인지해서 처벌받은 사안도 있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보통 이제 또 성폭력이 발생한 사안이었는데 동의하지 않는 이제 성관계를 한 거죠.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우리 뭐 잘 놀러 친구 집에 가니까. 놀러 가는 게 뭐 그냥 술 마시러도 가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가잖아요. 그리고 같은 이성들끼리도 모텔 가서 우리 술 마시자, 뭐 호텔 가서 술 마시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술 단순히 그런 목적으로도 가기도 하는데 그 친구도 그러려고 남자친구를 이제 데려갔죠.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술 마시다가 시간이 좀 늦어지면 그렇죠. 12시 되면 또 문 여는 데도 자리 좀 없잖아요. 옮겨서 마시자 네, 네. 그렇게 네. 하는 경우에 거기서 이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동의에 이제 우리는 친구니까 뭐 너 뭐 딴 생각 안 할 거지? 이렇게 다짐까지 받고 이제 갔던 거죠. 들어갈 때는 네, 들어갈 때는 근데 갑자기 다짐 오빠 믿지예요. 혹시 근데- 모르니까 장난처럼 근데- 이야기할 수도 있지. 정말 야, 우리 쭈꾸미가 커. 완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농담처럼. 야, 그래, 너랑 나랑 그냥 남사친, 여사친인데, 야, 우리 둘이 뭐 있어도 무슨 일 있겠어? 너도 그렇지? 이렇게 하고 다짐받고 들어가잖아요, 그냥 농담처럼. 농담 반, 진담 반처럼. 그러니까, 못 믿는 친구였으면 사실 데려가지도 않았겠죠. 근데, 믿었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뭐,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러다가, 갑자기 남자아이가 돌변해가지고, 그런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강간으로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모텔에 간 것 자체를 동의로 그러니까, 주장을 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남자는 나는 허락받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여성은 아니다. 내가 막 저항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제압하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상처는 없었어요. 뭐 요즘은 막 이렇게 주먹으로 막 뭐 실신할 때까지 패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힘으로. 네, 힘으로. 근데 뭐 특별한 상처가 없었고 또 들어갈 때 CCTV를 보니까 그냥 화기애애하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둘이 그때는. 그냥 술 마시고 이야기하자 했기 때문에 당연히 화기애애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에서 한 사람은 동의다, 한 사람은 동의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앞뒤가 안 맞았던 거죠. 그리고 그 성폭력이 있은 이후에 이 피해자가
친구랑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있는데 대화 내용에 우리가 보통 뒤에다가 크크크 뭐 이런 거 많이 붙이잖아요. 뭐 웃는 표시도 붙이고 이런 게 있었는데 무혐의가 된 근거가 하나가 뭐냐면 같이 들어갈 때 기분 좋게 들어갔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니 어떻게 성폭력은 당한 피해자가 친구한테 크크크 뭐 웃는 표시 이런 걸 보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소위 피해자다움이죠.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무혐의가 됐어요. 점을 붙이기에는 너무 정없으니까 그냥 의미 없이 붙이는 근데 그거. 그 크크크랑 네. 그게 그 네. 남성한테 보낸 거예요? 아니 다른 친구한테 보낸 거 다른 친구한테 보낸 건데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안 좋고 힘든 상황에서 친구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크크크를 달아서 보낼 수 있느냐 그런 편견이 있었던 거죠. 관계 직후였던 거예요. 그쵸. 이 피해자는 어쨌든 친구한테 문자 메시지가 오니까 그걸 무시하지 못하고 그냥 의도적으로 답장을 했던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나 양쪽 다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의 경과가 지났느냐, 그리고 그 사람하고 관계는 어느 정도의 밀접한 관계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지. 근데 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구였는데? 그냥 뭐 평소에 알던 친구죠. 그러니까 제가 좀 무고죄 이런 사건을 하면서 되게 의아했던 게 뭐냐면 만약에 이 피해자의 주장을 명백하게 배치되는 다른 증거가 발견됐다고 하면 사실 그건 진짜 무고예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반대의 증거가 됐다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성폭행 무고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봤을 때 너는 동의한 거에 맞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 변호사님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럼 성관계에 대해서 동의가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확하진 않지만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이제 동의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정확히 입증을 못하니까 무혐의가 될 수는 있어. 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나아가서 무고까지 되는 거는 그렇죠. 좀 그렇다. 명백히 반하는 증거가 아니라 그냥 판단을 해봤더니 이런 거를 봤을 때 이건 피해자답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피해를 당한 거라고 볼 수 없어. 그래서 무혐의 되는 것까지는 그래 수긍.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무혐의가 됐을 뿐인데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 너는 무고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은 조금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무고로 대부분 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예전에는 인지를 좀 했었는데 이런 문제점도 스스로 이제 인식을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여성단체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비판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성폭력 사건에서는 인지율은 좀 줄어든 것 같고 오히려 그 무혐의 받은 당사자들이 무고로 고소를 많이 하죠.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물론 예기치 못한 순간에 아니면 뭐 재밌게 이렇게 뭐 저녁에 놀다가 어울려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때 보통 피해 여성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어떤 점들은 좀 조심하면 좋겠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뭐 그런 거나 아니면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좀 하면은 피해 구조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안내를 해주시면 되게 조심스러운 게 그렇게 되면 되게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런 편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많이 나오는 게 약물이잖아요. 뭐 클럽 같은 데 가면은 뭐 그냥 사람들처럼 지친처럼 또 돌아다니는 말이 뭐냐면 클럽에 갔을 때는 춤추러 나가기 전에는 항상 마시던 음료를 다 마시고 혹시 음료를 남기고 춤추러 갔다가 오더라도 꼭 잔을 바꿔라. 이런 지침이 또 있대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보통은 클럽 같은 데에서 뭐 약물로 의심되는 것으로 그 음료를 마시고 나서 나는 정말 기억이 하나도 없는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벌거벗겨져 있더라. 라든지 아니면 완전히 맛은 가는 블랙아웃이 된 건 아닌데
블랙아웃이죠. 그게 블랙아웃이거든요. 블랙아웃이 뭐냐면 떡실신하는 것은 그냥 쓰러져 있는 거고 블랙아웃은 그냥 평상시처럼 내가 이 음식도 먹고 말도 해요. 하지만 그래요? 머릿속은 하얘지는. 그런 그게 게 블랙아웃이에요? 네.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쓰러진 거는 심실상실. 심실상실이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그걸 멀쩡한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술이 좀 취했네 이 정도지. 이 사람이 정말 그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만취됐네 이렇게는 모르는 거야. 상대방 사실 대화하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위험한 데를 김 변호사는 왜 클럽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소원이라고 그랬어? 너무 기록으로만 클럽 쪽하니까 진짜 가고 진짜 싶어. 거기 어떤 데인지. 어떤 데인지 가보고 싶은 그러면 거예요. 지침대로 가서 술은 다 남이 먹고 주는 술 먹고. 안 드실 거예요? 술은요? 네. 다 먹어야지. 근데 왜냐하면 사실- 기록으로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에이 뭐 그러겠어 했는데 요새 이제 뉴스 나오는 거 사건을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쉽게 취득하고 섞기도 하고 하는 그런가 것도 봐요. 너무 많나 봐. 네. 어떤 사람과 어떤 술자리를 하거나 뭔가 먹는 자리에 있을 때는 항상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거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언니가 우리 같이 했잖아. 같이 했잖아. 괜찮을까요? 아니 육수를 김현수가 만들어 이게 왔잖아요. 되게 이거, 조심스러운 게 그러면 너무 불신의 사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 저는 그런 얘기들 뭐 어디 클럽에서 그렇게 먹어서 여자들은 뭐 했다 이런 얘기 뭐 정확하게 사실이 어디까지 확인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들으면 정말 어디 가서 이제 술을 먹는 게 좀 무서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그런 네. 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하고 그날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그냥 뭐 즉석해서 뭐 우리가 예전에 하던 용어로 말하자면 길거리 헌팅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냥 마음 맞아서 그날 재밌게 놀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이런 문화들이 그냥 아니, 우리 때도 많더라고요. 있긴 있었지. 왜 아니, 우리 그거는- 대학 다닐 때 아니, 우리는- 그런 거 있었지.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당해봤어? 그거 한 번도 안 당. 술도 먹고 밥도 먹는데 그럴 때 사실 화장실 갔다 오더라도 자기 친구가 이렇게 같이 봐주지 않는 이상은 뭐 2대1로 헌팅을 한다고 하면은 1대1일 때는 화장실 갔다 오더라도 사실 음식을 좀 그러니까 나도 요식을 해야 이번에 될것 사건을 상담하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라고 의심되는 행동들이 사실 상담하다 보면 있어.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근데 제3자 입장에서 그래서 왜 내 상태가 평소랑은 좀 너무 달랐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좀 약간 증거물을 남겨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남겨서 나중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뭐 당시에 어쨌든 채취했던 것들을 좀 보관해 놓는 그러면 것도 술이나 음료에 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약물이요? 모르죠. 네. 근데 어떤 그런 약물이 있대요. 근데 보니까. 저는 생각하기 심신상실의 개념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술이 많이 취해서 뭐 인사불성이 되고 말 그대로 그냥 떡실신이 됐다는 거를 심신상실이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기억이 나지 않을 뿐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자기 제정신으로 행동한 그러니까 게 블랙아웃인 아니잖아요. 상태도 근데 그걸 인정해. 심신상실을 봐야 되지 근데 않을까요? 그게 왜 블랙아웃이 무혐의가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만약에 대화를 해요. 남자랑 여자랑 막 대화하다가 내가 너랑 같이 자도 될까? 라고 했는데 여성이 끄덕끄덕 했다고 쳐요. 그래서 성관계를 했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여자는 아무런 기억이 없는데 자기가 그냥 어떤 남자랑 같이 누워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억이 없고 정말 만취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나를 강간했다고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나는 부분이 없으니까 진술할 게 없어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상황을 너무 자세하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같이 이런 이야기도 했고, 이렇게 내가 했을 때 고개도 끄덕거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성관계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진술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제일 무서운 상황이 그런 상황. 그럼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가해자 말에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거. 너무 그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그 상황들을 자세하게 진술을 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요새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성폭행의 개념을 이제 더 넓게 가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더 넓게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성폭행의 기준을 삼는다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는 나는 이 영상 촬영이 훨씬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봐. 그러니까 심지어 얼마 전에 그 기사 보면은 영국에서 그 지금 뭐
관계를 갖기 전에 영상을 촬영한다는 거 아니야. 우리는 뭐 너무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끝날 때 또 뭐 이렇게 해서 하고 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진짜 실제로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게 늘어날 거라고. 그러면 재미있는 웹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 어떤 여자 변호사가 이렇게 안경 쓰고 자, 두 분 이제 들어가시죠. 이제 관계하시죠. 이러면서 확인서를 쓰는. 저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관계 중에 있어서도 그걸 촬영을 하려고 할 거야. 왜냐하면 그 들어갈 때는 동의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마음이 그러면은 바뀌어서. 그것까지 다 전부 다 기록에 남기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진짜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약물을 먹고 여자가 기억은 다음날 분명 나지 않는데 자기가 뭐 자발적으로 혹은 또 그런 약물 때문에 어떤 그런 성욕을 좀 느끼면서 이렇게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남자가 촬영을 해놨다.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실제로 악용이 많이 되어 왔고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거라서 약물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게 무서운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을 쉽게 구입한다는 거. 오늘은 저기 김영미 변호사님의 성폭력 피해 대처하는 법, 피해 예방하는 법, 그걸 좀 간단히 들어봤네요. 너무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정말 이야기하면 한 2시간은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 너무 그 짧아요. 예방 강의를 많이 다니시는구나.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우리 쭈꾸미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은 뭘 먹을까요? 아니 지난번에 왜 김영 변호사 그 김치찌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얼굴 이따만큼 부어갖고 온다 혼자 했잖아요. 먹고. 혼자. 네. 멸치김치찌개였대요. 멸치김치찌개. 아니면 제가 멸치 그때 먹는 맛있게 먹었던 거는 표고버섯을 물로 끓인 김치찌개였어요. 집에 마른 표고버섯이 있어가지고. 우리 은변 좋아하는 재료로 해. 멸치를 꼭 넣을 필요는 없어. 알겠습니다. 멸치 싫어하세요? 네. 멸치 아니, 건강에 제일 좋은 거 아니 아니야? 멸치보다 표고가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은 아니, 거죠? 멸치는 우리는데 먹어야지 그냥 반찬처럼 먹으면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멸치를 멸치도 우린 우렸어. 국물에 그렇죠, 김치찌개 당연하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 하죠. 어떠냐고. 나는 저는 건더기로 먹자는 줄 알았어. 멸치를. 멸치김치찌개. 무슨 장금이 소냐? 내가 보니까는 요리 안 해봤네. 진짜 장금이 손이라니까. 무슨 장금이 손이 멸치김치찌개 멸치를 건져 먹어. 손이 만들어준 요리만 언니 먹은 것 같아. 우리가 정말 별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 아까 1,500명 이제 구독하면 우리가 예쁜 그릇을 사기로 그럼 이제 했으니까. 종이컵 아닌 그릇 먹는 건가요? 예쁜 그릇을 아니야, 보고 싶으신 아직은 분들은 언제가 주위에 될지 몰라. 많이 좀 소문을 내주셔서 구독자를 좀 늘려주시면 500명? 저희가 이 테이블을 좀 더 아니, 계속 1,500 예쁘게 명. 만들어가면서 좀 조용히 좀 해. 마무리 좀 하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방송을 많이 안 해서 진행하는 거 몰라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했어. 이거 시간이야. 먹자. 네, 네, 안녕하세요. 해장이 되는 것 같아.